You smell that? What is that? What? What's that smell? The cologne? No. Opportunity. No. Money. Okay. I smell money. Okay. 안녕하세요, 뱅코형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오스템 임플란트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니 2015년 한국 타이어의 스메리입니다. 자, 2015년 3월 27일 1% 정도 상승한 채로 거래되던 한국 타이어가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정오 12시에 하한가가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한가 풀리고 5분 만에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반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거래량도 엄청 많았고 아래로 긴 꼬리가 달려져 있습니다. 최저가 37,4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한가입니다. 그리고 하한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회복을 하는데, 자,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폭포수처럼 내렸다가 그대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채로 시장을 마칩니다. 이때는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을 때라 15%까지만 하락을 했다가 곧바로 반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반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한가에 잡은 사람은 5분 만에 13%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하한가에 잡은 사람은 종가까지 들고 있으면 약 한 17%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 조보면 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분 51%를 들고 있는 FWS 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타이어 주식을 담보로 놓고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한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에서는 현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출 400억을 받고 자기 돈이나 주식 200억을 넣고 600억짜리 선물 옵션 포지션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600억짜리 포지션에 손실이 200억을 넘게 되면 증권사는 손실을 봅니다. 왜? 포지션을 다 정리해도 빌려준 돈 400억이 안 되니까 손실인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이 약 20에서 25% 정도가 되었을 때 증권사는 추가로 현금을 납부하던가 아니면은 포지션을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하루를 줍니다. 그런데 FWS 투자 자본은 포지션을 줄이지도 않고 현금을 넣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이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시장가로 던져서 대출 회사에 나선 겁니다.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 금액이 160억이었는데 그 16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정오에 그냥 시장가로 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하한가로 꽂았다가 주식이 하한가 갈 이유가 없으니 재료가 나온 것도 없고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 바로 반등을 한 겁니다. 혹시 아직도 어려우신 분이 있을까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얼마 아래로 하락하면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겨버려서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FWS 투자자문 현재는 폐업 수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 회사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키워드 FWS 투자자문으로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기사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한타의 스멜이 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공시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스템 회장이자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의 절반을 여러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요거 다 더하면 1100억이 나오는데, 담보 유지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가가 얼마가 빠지면 몇 주 담보 매매가 나올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담보 비율이 높은 게 있습니다. 요런 거 SK증권에 50억 빌린 거, 교보증권에 100억 빌린 거, 담보 유지 비율이 250%, 200%,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20억 빌린 것도 200%, 하이투자증권에서 50억 빌린 것도 200%.
이런 것들은 거래 재개 후 주가가 하한가 가버리면 담보 비율 하회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경우처럼 반대 매매할 때 그냥 수량 입력하고 시장가로 그냥 눌러버립니다. 물론 담보 비율 하회하면 현금 납부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각 증권사마다 다를 텐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 하회를 하면은 시간을 그리 길게 주진 않습니다. 대주주가 그 마진콜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면, 현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반대 매매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반대 매매가 만약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 일시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여러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한 번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대주주도 대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을 다 시장가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스템을 편입한 펀드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점입니다. 내부 통제 미비는 요즘 중요시 여기는 ESG에서 G, 즉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건 기다려주는 펀드 매니저도 있는데, ESG에 허점이 있는 회사는 운용사 규정상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운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코멘트인데 익명을 요청한 펀드 매니저는 이론적으로 보면 미회수 횡령 금액 플러스 알파만큼 밸류가 빠진다고 봐야 하는데, 알파는 사업관계 상황, 대외적 신뢰도, 수급 상황 등이다. 여기에 센티, 투자 심리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락 바텀 수준을 밑도는 일시적인 언더슈팅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14만원으로 하회를 했는데, 그럼 14만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12만원, 만약에 11만원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담보 유지 비율 하회로 반대 매매까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총 2조짜리 회사에서 현금 1880억 빼면 시총 1조 8억, 1조 8천억, 그러면 약간 10% 하락입니다. 만약 시장이 발작을 해서 마이너스 20%, 30% 가고 담보 비율 하회로 반대 매매까지 나와서 하한가 들어간다. 그때는 여전히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요, 마이너스 30% 안 가면요, 만약에 마이너스 30% 가서 하한가에 만약에 잠겨 있다, 그러면은 하한가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하한가에 잠겨 있는 그 하한가 대기 잔량이 언제 소진되는지 좀 보고 있으면서 그날은 좀 바쁘게 매매를 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한가를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안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해놓고 자료 찾아놓고 안 사면 아쉽지 않냐? 원래 주식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가슴은 뜨겁게 공부하고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손은 빠르게. HTS를 사용해서 주문을 낼 수도 있지만 API로 엮어서 자동으로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기초적인 API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 정교한 API로 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20%가 훨씬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